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도시다운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최종 목표까지 갈 길은 아직도 멀기는 합니다만은 세종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넘어서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지 관계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충남대 건축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진숙이라고 합니다. 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으로 있기도 하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고 현재는 한국색채학교 회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행복도시 건설 측의 공공건축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창섭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서부터 마지막 평가까지 택지개발 사업을 주로 담당을 많이 했고요. 건축 분야, 건축과 주택정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공공건축 추진단장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세종시의 각종 디자인 특화라든가 건축물 특화 방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교수께서는 대외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대통령 직속 건축위원회 의원도 하셨죠? 네. 최근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색채학교 회장도 하셨고, 네. 또 다른 활동을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 네. 방금 제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 단계부터 이러저런 자문위원 이런 것들로 활동했고요. 현재는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총괄자문기구인 총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일해서 세종시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그런 거에 관심을 깊게 가지고 오고 있고요. 네, 행복도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획도시이면서 또 행복도시가 벤치마킹한 대상 도시들이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과정도 그렇고 초기 단계부터 세계인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 그 업무를 행복청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한단장님이라고 불려야죠? 한단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두 분에 대한 배경 설명 충분히 드렸고, 세종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국민적 염원하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건설이 확정되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이제 탄생의 당위성 명분 이런 얘기부터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행복도시는 사실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국토의 중심지인 이제 공주 인근, 연기군 인근의 땅을 이제 터를 잡아서 저희가 만든 도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이제 2시간 생활권으로 좀 갈 수가 있고, 그동안에 KTX나 철도, 고속도로가 기관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토 중심인 지금 현재 위치인 연기군에 위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도시는 어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도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분당이나 일산처럼 수도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신도시도 아닙니다. 저희가 유사 이래 도시를 만드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완벽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고, 이
그 행복도시 특별법 1조에 그 보시면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국가에서 만드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과 저희가 그 뭐 당위성은 아주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세종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다음에 도시건설에 들어간 도시다. 뭐 이래서 그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브라질리아 정도가 이런 사례일까요? 뭐 수도 워싱턴 DC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 모델로 삼았던 어떤 도시가 있었다면 이제 이전한 그 뭐 나라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워싱턴 DC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그 다음 호주의 뭐 캔버라 등 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앙카라, 그러니까 터키의 앙카라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주목을 받는 이유가 특이하게 환상형, 그러니까 도넛형의 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도넛형이면서도 또 방사선형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8개 그 광역 그 기관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도시 거의 없습니다. 워싱턴 DC가 이제 환상형 도시인데 워싱턴 DC를 보더라도 거기는 그 방사선형 도시지 환상형의 투링으로 그 대중교통 중심으로 그 각종 그 도시 기능을 분산시킨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리아나 뭐 푸트라자야, 인도네시아의 그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는 보통 보면 생태나 이런 중요시는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차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특히 그 브라질리아는 뭐 유명해서 유엔에 등록은 돼 있습니다만 등록된 이유는 그 모더니즘의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열십자형 형태의 그 도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세종시만큼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자기 자동차가 없어도 걷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전거를 통해서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형 도시입니다. 이게 도넛의 그 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 투링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도 많이 주시를 하고 있고 이거 아마 완성이 되면 그 도시계획사에 이렇게 기록될 만한 그런 도시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이진숙 교수께서도 네. 그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관여도 하셨고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의견도 많이 내셨을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의 어떤 지향점이 그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 중심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직접 시행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을 떠나서 또 네. 먼저 뒤에 경관이나 이런 쪽, 색채 쪽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인간 중심, 친환경 중심 뭐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의견을 내신 게 있다면 또 그게 반영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예. 세종시는 처음부터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시 이미지가 친환경성에 많이 그 중심을 둔 도시고요. 그래서 그 수려한 자연경관을 그 세종시는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그 원수산이라든가 전월산이라든가 산들하고 중간을 가로지르는 무슨 금강이나 미호천 그리고 장남평야 이런 것들과 아주 그 구조적으로 잘 연계되도록 계획이 처음부터 되었던 그런 그 친환경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과 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과 강을 과거의 그 전면 개발 방식은 뭐 일정 부분 허물어뜨린다든지 메운다든지 해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대로 살리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정체성의 근간이 될 것 같아요. 또 꿈과 추억을 그리는 향수의 원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종시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은데 이제 세종시의 모습에서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품격 있는 도시. 이제 품격이라고 하는 말은 뭐 국어사전에서 본다고 하면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아가 있는 모습, 형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품격이라면 뭔가 좀 고상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일반적으로 찾기 힘든 이런 그
상당히 높은 경제의 모습을 저희가 일컫는 용어 같아요. 네. 그래서 품격 있는 도시에 대한 우리 한 단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또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나 어디 뭐이 빌리지라는 마을이 가장 이제 정원하고 안정적이고 좀 조용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깨끗하면서도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시 품격의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욕심을 더 낸다면 문화생활을 좀 어디서나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이 좀 많이 하시는 그 도시의 색채가 좀 이렇게 좀 평온하면서도 살기 좋은 아늑한 좀 감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도시가 좀 목사격으로 많이 되니까 액티브하고 상업지역은 좀 액티브하고 그 일자리는 액티브하고 주거지역은 좀 정원한 그런 환경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도시의 품격을 내지 않을까 아닌가. 이거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데다가 또 더한다면 네. 우리 단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거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시각적으로도 그 매력적인 그 질 높은 누구나가 봐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그 도시라면 품격 있는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걸 제가 또 제 용어로 정리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색채나 경관적으로도 탁월한 그러한 수준에 이른 도시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것 같은데 네. 세종시 건설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계신 뭐 전문가나 그 책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걸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가치를 적용시키려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관과 색채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추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짚고 넘어가는 순서를 한번 가져보기로 하겠는데요. 이제 세종시 건축물 미관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따진다고 하면 첫째 어떤 도시 이미지를 상상하고 거기서 그려내려고 하시나 이제 도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상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러한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그 행정구역이 틀린 경우는 아무래도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미관 기준을 정할 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었고 또 어떤 부분은 의견을 받아들였죠. 어떤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미흡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눴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품격 있는 도시 말씀하셨지만 이제 덧붙여서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라고 한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이미지를 상정하고 계신지 한 단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이제 일단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라는 거는 그 신도시를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10년이 됐고 2030년에 5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어야 30년 이내에 부분을 다 짓고 있는데 그 도시의 이제 정체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려면은 그 정체성 확보하는 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문물이나 문화적인 요소도 발굴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시가 좀 그 건물도 좀 다양하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이 좀 박물관 형태의 뭐 옛날 거 예를 들면 신고전주의 양식이라든가 그런 건물도 현대화 시켜서 좀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하나하나 도시라는 거 어떤 구조물이 교량이나 뭐 이런 거를 지으면 하나 구축을 하면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저거 한 100년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갈 그 교량이나 이런 그 공공 시설물도 하나하나 저 이미지를 신경을 써서 세련된 디자인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제 디지털화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그 건축물이나 시내 곳곳에 이제 뭐 안전
그 다음에 CCTV 이런 거 다 연결시켜가지고 통합 관리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저희가 그 시민이 이제 살기 진짜 편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저희가 가져 나가는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진숙 교수님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어떤 도시를 상상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되게 그 세종시를 구성하면서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라고 본다면 시각적으로 일단은 질서가 있는 그리고 그래서 정연하고 정돈한 이미지로 도시 전체가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인다면 어떤 그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라든가 또 지금 새롭게 건설되는 건축물, 시설물들이 그런 것들이 그 매력적으로 조성돼서 그 세련된 이미지로 표출됐을 때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세종시에서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서 보니까 이제 뭐 타일 중심성, 비위계성 이런 것이 이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서 이런 그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는 뭐 자연성이나 역동성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미지라는 것이 사실은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세종시가 물론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도시이긴 합니다만은 주변 지역과 고립돼서 혼자 똑 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립돼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주변하고도 어떤 연계, 조화로운 연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그 외곽 지역에 아니면 그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난개발이 결국 세종시의 도시 이미지를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공주시나 대전시하고의 그 난개발 방지라든지 뭐 연계 협력 방안 이런 것이 뭐가 있으세요? 그 특별법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행복도시 건설하는 지역은 예정지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주변 지역에서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그건 이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그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실 이제 저희 행복정하고 세종시나 공주시 같이 연계해서 서로 기능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계획을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을 그런 방식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열심히 협의를 하면서 주변 지역 관리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청에서 또 자체적으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사실 문화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백제 문화, 삼국시대 문화도 공주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인물도 같이 정리하고 같이 하는 연계하는 방안. 그다음에 그 관광 자원도 저희가 좀 문화하고 박물관 이제 건축 계획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1년에 1,400만 정도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저희도 동부를 가면은 워싱턴 DC 어떻게 생겼나 가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워싱턴 DC에 가면은 저희가 들르는 데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들리고 뭐 백악관, 뭐 캐피털 같은 데를 이제 들리고 오는데 그 하루나 이틀 정도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분들이 여기서 소비를 하고 가지 지나치고 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 자원을 그러면 공주, 청주, 그다음 대전하고 있는 관광 자원을 그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많이 습장님 인력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연계해서 서로 이제 관광 자원을 시킬 건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이렇게 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2단계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성장 동력인가 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기업 유치하는 그 어떤 앵커 시설 유치하고 대학 시설 유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 인프라를 공유해서 관광 자원화 시키는 그 문화 그 마케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뭐 그 중국의 뭐 인상 일삼대라든가 이런 이제 그 문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그 호세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용역을 줘서 사실 그 용역을 줘서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 중앙공원 같은 인프라 구축할 때 그 어떤 이제 문화 마케팅을 먼저 하면서 인프라 구축하면은 이게 돈이 덜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뜯어고치려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이제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최종 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앙공원에 이제 좀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좋은 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건축물 미관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그것을 시행하시게. 어떤 점은 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신다면. 예. 그 세종시 경관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벌써 그 7대 경관 전략과제라고 해서요. 뭐 건축물이라든가 도시환경 색칠이라든지 5개 광고물이라든가 조명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세종시에는 다 이미 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확립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심의위원회가 그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기준이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오전에 그 건설청 차장님하고 건축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뭐냐면 거기 그 심의를 건축 심의를 하는 그런 그 건축사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그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보니까 많은 기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의 또 수준도 높아서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이제 거기에 못 미치면 또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그런 이제 거가 있어서 조금 그 괴로워하시는 측면도 있는데 다 그 이제 세종시의 어떤 경관을 품위 있게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다 같이 협조해야 될 상황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연속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행정구역에 틀린 타 시군, 특히 이제 기초지자체, 대전시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거기하고 그 수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앞으로 세종시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그 경관 단절로 인한 거부감이나 이질감 같은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완충지대를 준다든지 예를 들면 또 그 안에서 너무 뭐 칼라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튀는 칼라는 자제한다든지 또 뭐 스카이라인이나 건물 형태 같은 경우도 너무 좀 동떨어진 어떤 우리 그 상상력의 연속성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은.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시나 아니면은 이제 저쪽 공주시나 청주시나 뭐 이쪽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그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가 어디 한 지자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사업인데 그 행정수도가 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진짜 그 이 법 1조에 있는 목표대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도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변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종시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뭐 대전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해서 협동을 해서 주변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세종시를 진짜 우리나라 대표하는 도시를 만들 건가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청장님도 그 점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협업기구를 광역 그 협업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또 이제 그 세종시 자체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그 공주시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그 회의도 저희가 다 참석을 해서 그 위원회를 다 참석을 해서 저희가 그 이제 그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문가 활용 또 여타 지자체하고 협력 자세는 훌륭하다 뭐 이렇게 외부 애들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입니다만
세종시하고 행복도시 건설청하고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간간히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세종시장께서도 사실은 염려하시는 부분이고 행복청장께서도 그런 점은 저희가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던데 실제 가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틀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거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뭐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도 이제 행복청에서 일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뭐 시장님도 뭐 일기 행복청장을 하시다가 이제 가신 분이 그래가지고 사실 상호 협력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의견을 어떤 과정을 가져서 공론화시켜서 조율시켜서 나가느냐가 문제지, 그 의견이 있는데 그 얘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좀 개방적이고 오히려 이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도 해서 서로 뭐 의견도 조율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청의 그 안에 그 예정지역 안에 행복도시 그 안에 사업은 저희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예산 이제 법도 만들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뭐 분당 같은 데는 그 서울에 그 부족한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배드타운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씩 자적 기능을 많이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완벽한 도시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세종시 지금 행복 도시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이나 수출에 그 건설 수출에도 그 한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베트남이나 알제리 그다음에 뭐 중국 많이 이제 도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도 하고 있고요. 이라크도 물론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시 수출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진짜 완벽한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주고, 이게 이제 뭐 디지털이나 상당히 선진화된 여러 가지 기법도 쓰고 그다음에 생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 에너지 부하도 좀 적은 그런 이제 뭐 저형량 기법을 도입한 그런 도시를 했다고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도 저희한테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는 국가기관이니까 중앙정부기관이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대전시나 공주시에 적극 협조를 해서 진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도시 수출, 도시 개발 모델로서 완성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뭐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위계상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이건 당연히 또 잘 돼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건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그분들이 주도하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점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다 하는 점이 있습니까? 세종시 자체 내에서 그 주민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은 매우 그 다단계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청회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주 전문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참여라든지 그런 거는 앞으로 좀 계속 그 단계를 늘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접 도시 중에서 이제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고요.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지자체거든요. 예, 6대 도시 중에 하나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사실은 블랙홀입니다. 대전시의 성장 여력을 많이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당연히 상의도 하시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도시, 그러면 사실은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가 도시의 인상을 결정짓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의 품격을 결정지려고 하는 뭐 건물의 형태도 중요하고 뭐 스카이라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또 도시민들의 인심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 외국 도시를 갔을 때, 저 같은 경우 많이는 못 다녀봤으면 동남아나 유럽을 갔을 때 느끼는 것은 우선 색깔에서부터 컬러에서 저희가 어떤 때로는 충격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 도시환경 색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네. 또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예. 두 분이 같이 좀 해주셨으면 싶은데. 전문가. 예. 그 세종시는 2030년에 완성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가이드라인은 2030년을 기점으로 그때 그 도시가 어떤 이미지로 완성이 될 건지를 목표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방금 전에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유럽의 꽤 품격 있는 도시라고 불려지는 프랑스 파리라든지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관광지로서 가보기를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가보기를 원하는 뭐 산토리니라든지 그리스 산토리니 그리고 스위스의 루체른 베른을 보면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자연 환경에 잘 어울린다든가 아니면 도시 전체가 이렇게 어떤 통일성 있는 시각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된 그런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그 세종시는 아까 한당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도시는 처음입니다. 도시 전체를 다 다시 만드는 도시는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든 도시는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이 색채를 만들어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항이었고 그래서 유럽 못지않은 그런 그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도시 전체에 시각된 통합 질서를 갖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격조 높은 정연함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목표였고요. 따라서 세종시는 지붕 색깔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채색 계열로 일단 정해져 있고 건물색도 화려한 돌출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지금 이제 진행돼 가는 도시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여러 곳에서 보면 색채들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뭐 간판색도 화려하고 막 건물색도 화려한데 세종시를 딱 들어가면은 색깔이 없어요. 그런 걸 보고 다들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느냐 색깔이 없다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돼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짜여지면 거기에는 이제 공원도 나무도 이제 이렇게 또 숲풀도 이렇게 막 자라서 도시가 완성될 정도 되면 그 지금 이렇게 정연한 색채로 정리돼가 있고 있는 것과 그 가운데 이렇게 트여진 장남평야라든지 주변의 산이라든지 강하고 잘 어울려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제 유일한 친환경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정연함만 가져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생활권 권역별로 또 특화구역들이 있습니다. 색채 특화구역이나 색채 특화 가로가 있는데 색채 특화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가 정연한 만큼 한 군데 이렇게 특별한 군데는 좀 색채 특화구역으로 해서 좀 볼거리, 즐길거리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좀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만한 그런 그 화려한 그런 그 이미지의 곳이 있어야겠다 해서 특정 구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4-1 생활권, 4-2 생활권에 이런 색채 특화구역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조성이 끝나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일한 볼거리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옥외 관공은 이제 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튀는 컬러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니면 크기에 대해서 남보다 좀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이것이 그 도시 경관을 망치는 흉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7대 뭐 기준에도 옥외 관공물이 아마 들어간 거를 저도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문가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옳고 그게 나가야 될 방향이긴 한데 저는 이제 유럽을 가서 느낀 것이 이제 뒷골목 같은데 그 식당이든 오래된 상점가든 간판이 아주 조그맣더라고요. 그 아는 사람 아니면 찾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근데도 그분들은 그것이 뭐 제가 알기로는 법령의 규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그런 그 이제 무채색 계열로 해서 그 크기까지 규제를 하다 보면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때는 생뚱맞은 어떤 생동감이나 활기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네요.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환경 색채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제 건축 전문가, 건축사들이
인허가도 담당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에도 뭐 감리 역할을 하고 감당하시니까 그분들이 너무 높다, 그 만족시키기에 그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려워지나요? 그러면? 뭐 내가 말씀드리면 예. 사실 저는 이제 이진숙 교수님 그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시죠. 예. 왜냐면 사실 이제 건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데 구정 시설은 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듯이 이 배경이 돼야지 그 건물 자체가 주인공이 돼버리면 이게 사람이 그 주인공이 아닌 배경이 됩니다. 오히려 건물만 찍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그 정원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는 이제 색채에서 많이 오는데 주거지역은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정원한 환경이 필요한 데는 굉장히 그 이제 인간색,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색깔을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지금 중심 상업 지역이 지금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화려하게 찬란하고 별난하게 액티브한 그런 데는 아마 될 수 있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기준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의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맞춰서 이제 하셨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세종시가 한 가지 색만 추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뭐 특정 지역을 들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과거에 아산시 같은 경우 단일색을 주조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아산시를 말씀하셨죠. 거기 특정 색이 주인공이 됐었어요. 아까 그 한당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시는 도시 전체가 지금 이렇게 배경으로 감싸 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정말 보여야 될 쇼윈도우가 보이게 하고 그다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도시민의 생활이 주인공이 되게끔 좀 도시는 이렇게 배경이 돼서 세월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느낌의 큰 그릇으로서 설계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렇죠. 뭐 도시의 수명은 사실은 어떤 도시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가 있고, 뭐 성장과 소멸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의 주기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무한 성장, 그런 도시도 있죠. 뭐 그렇게 그 세종시가 오랜 세월, 뭐 영원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걱정하겠지만 오랜 세월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을 예상하면서 만드셨겠죠. 이제 저희가 랜드마크 건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어느 특정 도시를 가게 되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징성이라고 할까? 또 정책성을 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저희 파리를 못 가본 사람도 에펠탑,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뭐 자유의 신상 같은 경우 뭐 이런 것이 뭐 자연경관이 됐든 뭐 인공 구조물이 됐든 뭔가 좀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단장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 이제 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건물 높이를 가지고 가지고 사실 이제 이 저 랜드마크가 됐죠. 그다음에 뭐 워싱턴에 가면은 뭐 스미소니언이나 백악관이 이제 그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규모나 크기 가지고 높이 가지고 랜드마크도 되지만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오페라 하우스 자체의 그 아름다움 가지고 랜드마크가 되고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이제 그 가우디가 지은 성당이 또 랜드마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시는 랜드마크의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이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세종 청사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청사가 멋지고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랜드마크가 돼 있고요. 거기 옥상 정원은 이번에 이제 기네스북에 좀 올리려고 그렇죠. 신청을 해놓고 상태고요. 국내에는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장 긴 옥상 정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3.6km짜리로 해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랜드마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적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단지도 좀 하고 지금 뭐 랜드마크 많죠. 우리 이 교수님 참석하신 뭐 어반 아트리움이나 뭐 상가지역, 방축정비원, 뭐 서계공무에서 한관 이렇게 뭐 색채도 하셨고 한데 세종시의 랜드마크는 저는 제 입장에는
공공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공공 건축물이 옛날 우리나라 한옥이 그 검정 회색인데도 어디 가나 잘 어울리거든요. 산에 가면 맞아요. 튀지 않고. 예, 네, 정말. 초가집이 어디 가면 다 이쁘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살긴지 몰라도 참 잘 어울린다. 그래서 공공 건축물은 앞으로 디자인을 특화를 하되 그런 식으로 되니까 네. 해 가도 지리지 않는 않게 그런 이제 그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그 와서 보니까 저 세종 도서관 참그 잘 디자인 하얀색으로 잘 이제 호숫가에 배경이 잘 우리 잘 져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도 또 이렇게 좀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복합 커뮤니티 저희가 이제 공공 건축물을 74개를 져야 되는데 지금 17개가 이제 준공이 됐고 그다음 32개가 이제 준공이나 설계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머지 또 24개가 있는데 나머지 뿐 아니라 앞으로 설계 중인 것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지속 가능한 그런 건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뭐 저희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건물 높이 뭐 비슷한 얘기지만 규제하는 것도 자연 경관과 얼마만큼 어우러지고 얼마만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느냐 이런 것이 포인트 아닙니까? 따지면. 예. 그래서 이제 뭐 랜드마크라고 하는 걸 그 세종시의 특성상 공공 건축물에서 차지해야 된다. 이것도 방향 설정은 뭐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또 이 교수님은 랜드마크 건물은 이래야 된다. 특히 세종시의 랜드마크 건물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한 같은데. 단장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옳고요. 거기에 조금 이제 부과를 시키자면 보통 랜드마크 건물 하면은 각 도시의 그 초고층들 뭐 탑이라든지 고층 건축물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세종시의 랜드마크 건물은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어디까지나 주변과 잘 어울려서 명작을 만든 그런 작품성으로 그 랜드마크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이제 오늘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국내 랜드마크 건물이 어떤 게 이렇게 손꼽히나 했던 15개 랜드마크 건물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립세종박물관이에요. 예. 세종도서관. 이미 세종시에 있는 그 공공 건축물이 랜드마크 건물로 이미 들어가 있고 앞으로 지어질 많은 건축물들이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는 원래 지향하는 이미지가 친환경성이나 탈중심성, 비일개성 이런 그 도시 이미지에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앞으로 지어질 랜드마크성 건축물들, 즉 공공 건축물들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고 시드니 오페라가 그랬듯이 그리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튀어나오지 않고 그 지역에 정말 꼭 있어야 될 건축물처럼 잘 순응하고 이런 건축물로서 그 랜드마크의 특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랜드마크는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세종시가 되기 위한 그런 세종시를 상징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연물이 됐든 인공구조물이 됐든 탄생할 것이다. 두 분 생각이 뭐 일치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럴 것 같고 이게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자주기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공공 부분만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민간 부분이 들어와서 같이 적절하게 버무려질 때 잘 버무려져야 도시가 도시답게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이제 천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였었죠. 주거 기능이 주가 됐고 뭐 방축천이나 이런 것은 상업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민간과 협력해서 세종시를 건설한다는 이런 근본적인 그 설정에 부합되게 그렇지만 민간의 역할에서 기대하는 바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천마을부터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간다면요. 저희가 이제 천마을도 사실 이제 민간에서 그냥 택지만 팔고 나면 민간에서는 최대한의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용적률을 찾고 그다음에 그 경관보다는 이제 분양성을 보고 그렇죠. 수익성을 뭐 이거 있고 그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 전체의 경관은 좀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 거도 설계 공부를 해서 토지를 팔기 전에 설계 공부를 해서 디자인이 잘 된 거를
일단 그 선정해서 그분한테 토지를 좀 싸게 팔자. 그러니까 디자인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비용을 토지에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토지를 이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토지를 판다는 얘기는 그 싸게 판다는 얘기는 그 민간인의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가 좀 싸게 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아졌을 때 그 판교나 광교나 그다음에 뭐 파주, 운전, 김포, 한강 신도시에 그 TF 사업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심에. 근데 그거는 워낙 지가를 높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의 한 3배에서 4배, 많게는 9배까지 판 게 일단 땅 장사를 했더라고요. LH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당장 경기가 좋을 때는 꽤 왔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면 분양이 되는데 경기가 좀 약간 안 좋거나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한 2년, 3년 지연이 되면 그 금융 부담을 그 시행자가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행복도시는 그 토지를 싸게 팔기 때문에 감정가를 싸게 팔고 해서 디자인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이 빨리 질 수가 있고 그냥 쉽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도시가 빠르게 질 수 있는 그 단초를 벌써 제공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볼 때는 첫날 현상 공모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최초의 시도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의미 있고 네. 도시 건설의 어떤 방향에 도움이 된다. 그 청마을에 이제 저쪽 그 중밀지구는 좀 높은 그냥 연 아파트 같은데 말고 중저밀 지역 있잖아요. 아주 처음 만들어졌던 그 청마을에 가보시면 다들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요. 거기가 꼭 외국 마을 같다라는 평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만큼 초기에 굉장히 현상 공모로서 그 신경을 많이 썼고 애착을 많이 가졌고 그렇게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세종시의 앞으로의 건축물이 그렇게 좀 애착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만들어지면 다 좀 고급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상업시설 뭐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업시설을 공모로 해서 이제 땅값을 사실은 조성원가에다가 최소한의 마진을 붙이신 거죠, 그게. 이제 LH에서 한 거지만. 충분히 한 겁니다. 예.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한 130에서 190%. 근데 단순 땅값만 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로 갔을 때는 거의 2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그 토지를 취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라는 어떤 그 목표라든지 혜택을 줄 만큼 뭔가 좀 얻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이제 저희가 그 줄 만큼 얻어낸 게 공모를 해서 가장 그 아름다운 이제 그 건물 디자인이 잘 되고 좀 저희가 또 요구하는 특화를 좀 다 한 건데, 예를 들면 뭐 방피청변에 3층에 다 보행 가로를 만들었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제 건물과 건물 연결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주차장을 같이 이제 터서 그 주차장을 2개를 같이 쓰면 출입구가 2개면 되는데 따로따로 만들면 4개 돼야 되잖아요, 출입구가.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교통도 이제 좀 완화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공적 효과를 저희가 얻은 거죠. 거기에 이수주 교수님도 뭐 심의나 선정위원회 관여하셨어요? 그런 거는 관여 안 했고요. 예. 나중에 이제 다 선정된 건축물이 허가 단계에 그 건축 심의 단계에는 저도 좀 봤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 뭐 이 프로그램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고 세종시의 2030 모습에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반영 속에 저는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결국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이 반영되는 인공구조물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물론 당연히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 이제 주문을 한다면 또 이런 부분이 그 이제 단순 주거시설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상업시설에도 좀 죄송하지만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물론 이제 당초 설계안을 기준으로 한 공모를 해서 땅값을 상당수 좀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그 어떤 대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종시가 2030이지만
2016년 현재 22만을 돌파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20만 돌파할 때 그 세종시장께서 아주 상당히 기뻐하시고 뭐 저도 그날인가 이튿날에 만나 뵙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세종시 건설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짧게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 이제 단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세종시 하면서 이제 건설하면서 어디 가나 묻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다. 대전 시민 인구가 이쪽으로 좀 옮겨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 중부권으로 여기가 뭐 새로 솟아난 게 아니라 공주시에 있던 땅에 거기다 예정지역을 쳐서 그 대전시 인근에 이제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34개 이제 중앙행정기관하고 14개의 이제 국책연구기관이 왔습니다. 무려 18,000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부의 중앙에 기재부에 총 그 많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에 그 많은 국민연구원도 있고, 그 많은 행정기는 총 우리나라 전체 그 정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국가적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라는 게 우리가 그 지금 한양을 만든 서울 만든 일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런 도시 만드는 게. 다른 건 다 베트타운이나 뭐 위성 도시 만들고 조그맣게 만든 거고요. 이런 완벽한 자족 도시를 만드는데 그 대전시에 이게 대전시의 일부고 공주시의 일부고 청주의 일부입니다. 중부권에 강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전시에서 살던 사람이 저쪽이 살기 좋은데 안 올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처음에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초기니까 이제 있지만 이제 2020년 정도 돼서 이제 행복도시가 인구 20만이 넘어서면서 외부 경제가 좀 커지고 뭐 이러면 그때는 여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일자리가 많이 경제 커집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안 오라 그래서 다 내려옵니다. 그 브레인들이 내려오고 거기에 뭐 지식인들이 내려오고 막 하면서 이쪽 전체가 경제가 커지면서 발전하는 거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발전하는 거지. 그 건설 과정에서 이건 만들 거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교수님. 네, 저는 그 세종 뭐 이제 다른 경제적인 문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세종시를 보고서 대개들 이제 첫인상이 삭막하다, 너무 무미건조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2030년을 목표로 지금 건설돼 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은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좀 이렇게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좀 기다려주는, 평가는 좀 천천히 기다려주고 기대감을 가지고 좀 그 바라봐주는 시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시가 차분히 아주 꼼꼼하게 완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세종시는 우리 뭐 지역적 관심사도 물론 크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아무튼 그 명소로서 키워가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하는 만큼 국가하고 지역사회가 다 같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어떤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출범이 당초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국민적 여망을 토대로 건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 세계적인 인간 중심 도시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건설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보이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건설된다고 하면 이제 지역과 국가를 이끌고 상생과 동반협력의 선도주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역량 있는 도시로 커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선식의 이슈 프로 세종시 출범 3년이 지나서 세계적인 도시를 꿈꾸는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관계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